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리한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정리하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하는 코너인데다가 지금 이유미 작가도 오늘 처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저는 YTN 건물을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YTN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기도 해서 예. 공간도 좀 새롭고 또 이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잘 부탁드린다는 예. 말씀부터 하고 싶습니다. 예, 스포츠 전문 작가 이 스포츠 전문 작가라는 것도 작가들이 네.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데 말이죠. 사실 전문자를 붙일 만큼 제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저 스스로도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 어쨌든 혹시 운동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선수예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체격이 좀 크잖아요. 예, 예. 체격도 크고 좀 키도 좀 네, 크신 편이고. 제 키가 170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선수 출신일 것이다라고 네.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일단 하드웨어만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그렇지 않고요. 운동을 즐기지는 않으세요? 운동도 좋아하는데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은 없는데 제가 좀 중학교 때부터 경기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현장에서 몸소 그 스포츠의 묘미를 어떤 좀 경기를 주로 보셨어요? 저는 농구를 처음에 좋아해서 농구요? 네, 그 일병 농구 팬이 있었습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있었죠. 선수 좋아하는 네, 선수. 근데 너무 나이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얘기를 하면 너무 나이가 나오니까 지금은 감독도 아니고 거의 고문급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농구 대잔치 시절 뭐 전무 시리즈 이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경기장 쫓아다니다가 꼭 이런 스포츠 쪽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공부도 약간 방송 쪽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흘러 어쨌든 열심히 한우물을 파니까 이렇게 YTN 와서 방송도 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선수를 쫓아다니는지 좀 여쭤보면 안 돼요? 박수교 선수를 쫓아다녔습니다. 박수교 선수요? 당시에 현대전자. 현대전자. 네, 그러니까 전보 시리즈 이충희, 박수교 이 시절에 스타들이 다른 스타들도 많았는데 박수교 선수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였는데 어쩔 겁니까 그거. 박수교 선수. 근데 제가 아까 뭐 방송 전에 그 앵커님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성공한 덕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수교 감독님 시절에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자로도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제가 리포터도 좀 했었고 작가도 인터뷰를 해서 글을 쓰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세월 이쪽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자를 그래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선수들을 많이 봤겠네요. 저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작가 일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종합대회 같은 대회가 있으면 출장도 가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할 기회가 좀 많고 현장감이 조금 그래도 더 있는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수교 선수를 좋아한다고. 지금 박수교 선수를 아는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자꾸 물어보셔서. 아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추억이 방울방울한 거죠. 그렇네요. 자, 한 주간 스포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조편성 이미 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얘기를 첫 번째로 좀 꺼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난 주말 일이라서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소식을 준비한 건 어제 이제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이 조추첨식 마치고 귀국을 해서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소식을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주 최악은 피했고 조편성 잘 된 거잖아요.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인데 일정을 보면 이제 11월 24일 우루과이전 하고 그다음 28일 가나전 하고 이건 현지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포르투갈과 차례로 만나는 일정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2위까지 해야
16강에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유독 그 일본 포트 뭐 이렇게 4번 포트까지 나눠서 이렇게 추첨하시는 건 알 텐데 일본 포트야 잘하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번 월드컵은 유난히 2번 포트 팀들이 강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승 후보 독일이 2번 포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있는 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독일을 피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포르투갈 같은 나라, 우루과이, 가나 많은 인연들이 있고 가나 같은 경우 월드컵에서 만난 적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모로 최악은 편에 피했지만 네. 만만한 팀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나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를 사실 피파 랭킹 60이에요. 우리는 20위권이니까 예. 사실 우리가 1승의 재물로 무조건 봐야 하는 팀인데 예. 지금의 전력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가나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제 젊은 선수를 많이 수요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열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사이 좀 세대 교체를 해서 완전히 다른 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가나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네. 완전히 새로운 팀이 나오면 쉽지 않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프리카 팀을 만나서 우리가 시원하게 이겨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나전도 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 팀들은 왜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거죠? 일단 좀 피지컬 자체가 좀 탄력이 좋고 하니까 순발력도 뛰어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측한 대로 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일단 얘기를 개인 기량이 좀 앞서나요? 많이 앞서죠. 네. 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선수들의 얘기인데요.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월드컵 같은 큰 대회는 정보력 싸움도 좀 중요한데 예. 가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해서 어린 선수를 데리고 나오면 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르면 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나는 어떻습니까? 이 그 선수들 기반 이 저변이 좀 넓은 편인가요? 사실 가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예선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5팀이 나가는데 5위에서 올라간 팀이에요. 그러니까 막 많이 잘한다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한참 잘할 때가 있었어요. 애쉬안 같은 선수가 있을 때. 그런데 조금 좀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팀들의 어린 선수들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 나이에서. 교체를 하면은 보통 네. 이게 전력이 안정이 안 돼서 네, 그럴 수 기량을 있죠. 발휘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로 따졌을 때 같은 10대라도 조금 아프리카 선수들이 좀 더 좀 신체적인 조건이 우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는 최악은 피했다라고 이제 평가는 하고 있는데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은 뭐 상대적으로 어때요? 일본은 모든 사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라고 그래요?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 스페인이고 제가 독일이 있는 조는 좀 피해야 된다는데 독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한 팀이 이제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이 팀이 한 팀이 들어가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조들을 살짝 보면 A조는 뚜렷한 일강이 없어요. 네 팀 중에 오히려 개최국 카타르가 좀 열세인 것 같은데 네. 네덜란드가 좀 눈에 띄죠. 객관적인 전력에선 앞서고 있지만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는 좀 굵직한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결과를 날지 궁금하고 B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플레이오프를 치고 유럽팀 하나가 더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결정된 팀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예. 플레이오프가 6월에 열려요. 예. 네, 이거는 지켜봐야 되고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는 그래서 이 B조를 죽음의 조였습니다. D조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F조 피파 랭킹 1위 벨기에가 포진이 돼 있죠. 크로아티아, 모로코, 캐나다 나머지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매체 스포팅 뉴스는 브라질, 카메룬, 세르비아, 스위스가 속한 G조를 또 죽음의 조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느 한 조 수월한 조가 없다. 예. 뭐 그렇게 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기량을 펼치는 대회니까 사실 이건 한 경기 한 경기 이게 자신할 수 있는 경기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월드컵까지 좋은 감각 또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역시 뭐 우리는 손흥민 선수한테 의지하는 게 좀 많죠? 많죠. 그리고 벤투 감독 자체가
본인이 생각한 플랜 A를 계속 가동하는 감독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 다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 벤투의 전력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어서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가 11월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다시 새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그 후에 월드컵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정말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벤투에서도 골도 넣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지만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워낙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이틀 전에 발표한 EPL 파워랭킹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파워랭킹이라는 게 최근 5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득점과 도움 35개 부문 활약을 평가하고 이 최근 경기의 가중치를 넣어서 점수로 이제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4일에 뉴캐슬전에서 리그 14호 골 6호 도움을 올리면서 득점 공동 2위에 올랐거든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이 순위를 높인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맨유의 호날두는 6위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렇네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저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또 네. 꾸준한 선수인 것만은 분명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손흥민 선수 경기 일정이 이번 주말에도 있죠. 10일 일요일 새벽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하는데요. 득점 단독 2위 진입 그리고 팀은 4위 수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 자꾸 팀이 4위 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를 나가려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4위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계속 유럽 대항전을 좀 낮은 급을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4위를 안에 들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싶다. 네.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위긴 4위인데요. 승점 53점으로 동률인 아스널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4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스널과의 맞대결이 한 차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우리는 아니죠. 토트넘은 네. 이제 승점을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하고 아스톤 빌라가 현재 11위 3연패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틈 분위기 면에서는 토트넘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축구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뭐 워낙 뭐 팬들도 많고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테니까. 네. 자, 봄과 함께 또 찾아온 프로야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봄 야구가 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관중도 있고 치맥도 있는 프로야구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확실히 좀 관중이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맘때 야구장 가시는 분들 조금 보온에 신경 쓰셔야 돼요. 추워요. 예. 네, 저는 이때가 야구장의 체감온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요. 저녁에 좀 추우실 수 있으니까 또 네. 감기라도 걸리면 요즘 시국에 오해 많이 받잖아요. 좀 불편하시니까 네.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이 얘기 예. 해드리고 싶고 이번 시즌은 프로야구가 좀 한동안 안 보신 분들은 아니 왜 저 선수가 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정도로 이적생이 많고요. 또 푸이그 같은 유명한 외국 선수들이 있고 네. 또 거물급 신인급 선수들이 등장을 해서 볼거리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중 이제 가장 눈길이 끌리고 있는 게 LG 트윈스, SSG 랜더스의 네. 개막 5연승이죠. 맞습니다. 나란히 5연승 질주하고 있고 이글스는 개막 5연패 당하면서 또 네. 하나 팬들이 좀 시름시름 걱정하고 있는데 LG가 초반 상승세를 타는 건 이제 고민이었던 선발진에서 새 얼굴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에이스 켈리가 등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정우영, 고우석 이런 셋업맨 마무리 조합도 아주 좋고요. 네. 여기에 이정용, 김대우, 진해수 등이 네. 불펜을 아주 잘 채워지고 있는 게 상승세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SG도 마찬가지로 아직 김강현 선수가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좀 더 몸을 만든 후에 합류를 할 건데 연승 행진을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개막전 보신 분들은 폰트라는 선발 투수가 9이닝 퍼펙트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네. 9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KBO 리그 40년 역사상 처음이었는데
이게 근데 퍼펙트 게임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 투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퍼펙트 게임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가 연장을 갔고요. 그때는 폰트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투구수를 104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내보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공식 퍼펙트 게임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폰트가 경기에 나섭니다. 나서 있죠 지금. SK가 네. 오늘 선발로 폰트를 내세웠는데 재밌는 건 기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기아 선발이 에이스 양현종 선수거든요. 폰트와 양현종의 대결 지금 경기장 가서 보신 분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 메이저리그도 오늘 개막이 됐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 활약이 궁금하실 테니까 좀 전해드리면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팀의 첫 득점과 도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전이었고요. 이 선수가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원래 샌디에고 파드레스에는 타티스 주니어라고 원래 유격수 주전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선수가 지금 재활 중이에요. 못 나오거든요. 몇 달 동안. 네. 그래서 그 선발로 지금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그 사이에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라도 유격수가 아닌 이루수라도 활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첫 경기 도루도 하고 득점도 오늘 2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출발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목해볼 선수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박효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2015년에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고 양키스에서 빅리그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양키스는 아시다시피 호화 군단이라 출전기를 좀 많이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개막 명단이라고 해야죠.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시범 경기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메이저리그 하면 뭐 이 선수 기다리는 팬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유현진 선수. 근데 유현진 선수가 개막전 선발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1선발이 안 됐어요. 올해는. 3선발로 뛰게 됐는데 토론토의 개막전은 내일입니다. 8시 7분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시즌을 시작을 하는데요. 올 시즌에는 베리오스와 가우스먼에게 1, 2선발을 내주고 네. 유현진 선수는 3선발로 밀렸기 때문에 11일 텍사스의 홈 경기에 시즌 첫 등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가 올 시즌 LA 다저스와 양강으로 꼽힐 정도로 전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MLB.com인데 네. 이런 매체에서는 파워랭킹이라고 해서 어떤 팀이 잘할까 순위를 좀 매기는 걸 많이 해요. 시즌 네. 전에. 그런데 1위가 다저스였고요. 2위가 토론토였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현진 선수가 하나 있을 때부터 한국과 미국 뛰는 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토론토가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면서 유현진 선수도 그 한을 풀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시즌에 어떻게 활약을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아직 프로농구, 프로배구 시즌이 아직 안 끝났죠? 이 매년 이맘때가 4대 프로스포츠가 딱 겹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프로배구는 이제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고 네.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1승 1패인 가운데 내일 최종전을 갖게 되고요. 프로농구는 내일부터 6강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니까 포스트 시즌 이제 즐기실 수가 있을 텐데 플레이오프에 못 간 팀들은 팀 재정비에 이제 나서거든요. 지금부터. 네, 근데 오늘 삼성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세대 은희석 감독이 서울 삼성의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 감독은 프로팀 주의봉을 잡은 경험이 없거든요. 대학 감독으로서 삼성 사령탑으로 프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켠에서는 준비된 지도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프로 감독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과연 은 감독이 삼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추가해서 전해드릴 소식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골프 마스터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이제 아마 골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타이거 우즈는 아실 알죠, 테고요. 알죠. 골프에 관심이 덜하더라도 우승 선수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는 대회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회가 네. 바로 마스터스인데요. 어젯밤 시작이 됐고요. 교통사고 후 재발 중인 타이거 우즈가 출전을 하냐 마냐 뭐 이것 때문에도 처음부터 화제였고 네. 고심 끝에 출전을 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그 마스터스 대회에서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대회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1년 넘게
재활을 하고 나온 건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경기를 보니까 다리를 좀 절룩거리면서 네. 라운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임성재 선수가 3연속 버디에 이글까지 해서 첫날 5언더파. 그러니까 네. 72타가 기본인데요. 예. 거기서 5개를 덜 쳤다는 덜 쳤다.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첫날 5언더파로 선두에 나섰습니다. 어우.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1언더파를 네. 쳤으니까 10위권 정도로 좀 밀려났고요. 예. 그런데 임성재 선수는 만약에 4라운드까지 해서 우승을 하면 다음 시즌 출전 선수들에게 만찬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수가요? 네, 선수가요. 이게 뭐냐면 대회 개막 이틀 전에 전년도 챔피언이 역대 우승자를 모아놓고 네. 자신이 정한 요리를 대접하는 챔피언스 디너라는 게 마스터스엔 전통으로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오직 디펜딩 챔피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예. 그래서 대회에 앞서서 골프 팬들은 올해는 챔피언이 어떤 음식을 대접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또 디펜딩 챔피언이 음식 했죠. 대접을 했겠네요. 했죠. 예. 지난해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가 일본인이에요. 마스야카 히데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최상 등급의 일본 소고기 와규를 내놨다고 와규. 합니다. 보통 자신들의 나라의 전통 음식,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내, 유명한 음식들을 많이 내는 편인데 이걸 최상급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친 임성재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네. 내년 챔피언스 디너는 한식이 될 그러게,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네. 만약에 예. 진행자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음식을 내놓으실까요? 한국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 그렇죠. 예, 갈비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할 예. 것 같고 저도 이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예. 나라면 어떤 음식을 낼까? 근데 저도 약간 한우 갈비에 그렇죠. 저는 떡볶이를 떡볶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예, 소고기를 예, 많이 예. 먹으면 그래서 예. 떡볶이를 좀 겸하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한국 떡볶이 맛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임성재 선수가 이미 이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 문턱에 갔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은 챔피언스 디너에 양념갈비를 내고 싶다. 양념갈비. 네,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이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챔피언스 디너로 갈비찜과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내놓고 싶다. 예. 이런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해.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맞아요. 그게. 예. 그래서 최경주 선수나 양용윤 선수 같은 이제 레전드급 선수들도 마스터스 대회를 꿈꾸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꼭 내년 이맘때 네. 마스터스에 모인 선수들이 대회 전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경기 펼쳐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